안녕하십니까. 우라늄의 동위원소와 핵 분열에 관해서 발표하게 된 양화송 이나희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 사회의 우라늄의 사용 용도. 두 번째, 우라늄 235와 238의 차이점. 세 번째, 235와 238이 왜 다르게 반응하는지. 네 번째, 우라늄 238 변형 및 사용 과정. 다섯 번째, 앞으로의 핵 분열 전망 및 개선점입니다. 에너지 사용이 급증한 오늘날에는 우라늄을 이용한 에너지 생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핵 발전기 내부에서는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형을 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라늄은 핵 발전소에서 핵 분열 역할을 맡아 발전기 내부의 핵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라늄만이 그런 것은 아닌데요. 거기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라늄 235고 두 번째로는 우라늄 238입니다. 먼저 우라늄 235는 존재 비율이 0.7로 희박한 상태고요. 두 번째로 우라늄 238은 존재 비율이 9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라늄 235는 핵 분열성을 가지고 있어 중성자를 흡수하면 쉽게 핵 분열이 되는 상태이며 우라늄 238은 핵 비분열성을 가지고 있어 직접 핵 분열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라늄 235는 원자로와 핵폭탄의 주 원료로 쓰이고 있고 우라늄 238은 플루토늄 생산과 간접적인 핵무기 원료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원소인데 왜 핵 분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여기 보이는 그림은 우라늄 235의 원자핵 그림입니다. 빨간색은 양성자를 의미하고 있고 흰색은 중성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핵 내부에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띄어 서로 청력을 발생시키며 서로 밀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력을 보완해줄 역할은 바로 이 중성자인데요. 이 중성자는 핵 내부에서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하며 원자핵이 단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핵이 불안정할 경우 바깥에서 중성자가 부딪히면 원자핵이 분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현상을 핵 분열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핵 분열 과정에서 중성자 대신에 양성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양성자가 원자핵에 투여될 시 플러스 극과 플러스 극이 만남으로 청력이 발생하여 핵 분열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성자가 들어온다면 플러스 극과 잘 결합하여 원자핵 핵 분열에 적합하게 됩니다. 우라늄 235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성자로 인해 쉽게 분열되지만 우라늄 238은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성자로 쉽게 분열될 수 없습니다. 즉, 핵 분열에서 우라늄 235는 쓰일 수 있지만 우라늄 238은 쓰일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원자핵은 질량수가 홀수면 불안정하고 짝수면 안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할수록 에너지가 낮고 불안정할수록 에너지가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우라늄 235는 질량수가 홀수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에너지가 높고 우라늄 238은 짝수기 때문에 안정하여 에너지가 낮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선 질량수가 홀수면 불안정하고 질량수가 짝수면 안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라늄 235는 질량수가 홀수여서 불안정하고 우라늄 238은 질량수가 짝수기 때문에 안정합니다. 또한 안정할수록 에너지가 낮고 불안정할수록 에너지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액체 방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액체 방울 이론은 핵이 분열될 때 모양이 마치 물방울 같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핵이 중성자 하나를 흡수하면 순간적으로 핵 내부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에너지가 증폭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에너지가 진동하거나 변하여 핵도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양을 띠게 되는 것인데요. 즉, 우라늄 235는 불안정하여서 쉽게 핵 분열이 일어나고 우라늄 238은 단단하기 때문에 핵 분열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대본 보고 할게 이거는.
대본보고 해라 어렵다. 마지막으로 우라늄 235의 경우는 높은 기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한 중성자의 대본보고 해. 마지막으로 우라늄 235의 경우는 높은 기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성자가 충돌하여 에너지가 증폭해 이 처세하게 아성아 마지막으로 우라늄 235의 경우는 높은 기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중성자가 부딪히면 에너지가 증폭되어 이 장벽을 넘기 때문에 핵 분열이 쉽게 되고 하지만 반면에 쉽게 되고 반면에 우라늄 238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성자가 와서 내부 에너지를 증폭시켜도 이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핵 분열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더 얘기하겠지? 응? 네, 다음으로 우라늄 238 활용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전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우라늄 238은 자연 우라늄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직접 핵분열이 불가한 간접적 에너지원입니다. 현재 가장 흔하게 쓰이는 원자로는 경수로입니다. 경수로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대부분이 사용하며 보통 물, 경수를 냉각수와 간속재로 사용합니다. 연료로는 전우축 우라늄을 사용하는데요. 우라늄 235가 약 3에서 5%, 우라늄 238이 약 95% 정도 사용됩니다. 또한 여기서는 물이 중성자를 느리게 만들어 핵반응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게 해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수로 안에는 두 가지 우라늄이 존재합니다.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이 존재하는데요. 우라늄 235는 중성자를 맞으면 바로 핵분열해 에너지와 중성자를 방출합니다. 우라늄 238은 핵분열은 하지 않지만 핵반응 과정에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경수로는 우라늄 235가 에너지를 내고 우라늄 238이 반응을 안정화하는 새로운 이런 연료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플루토늄 239로 변합니다. 그 다음 플라토늄 239가 핵분열을 일으켜 에너지와 여러 개의 중성자를 방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나온 이런 중성자들이 다시 다른 핵들과 반응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라늄 238에 중성자가 부딪혀 플루토늄을 만들어내고 이 플루토늄이 핵분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중성자들을 방출합니다. 그 후 이 새로운 중성자들이 다시 우라늄 238과 반응하여 플루토늄을 만드는 이런 연쇄적인 핵반응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라늄 238은 직접 분열하진 않지만 중성자를 흡수해 핵연료를 만들어내는 숨은 공급자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라늄 238은 경수로에서 핵분열을 돕는 숨은 공급자 역할뿐만 아니라 반응 조절과 중성자 균형 유지의 역할을 또한 수행합니다. 경수로에서는 중성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라늄 238은 너무 많은 중성자가 생기면 반응이 폭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중성자를 흡수해 과열을 막는 등 중성자를 흡수하는 완충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우라늄 238은 경수로의 안정장치처럼 핵반응 속도를 조절해 폭주를 방지합니다. 다음으로 사용 후 핵연료 속의 우라늄 238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로를 다 써도 사용 후 핵연료의 90% 이상이 우라늄 238로 일부는 플루토늄으로 변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우라늄 238 상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라늄 자체가 방사능이 강해 인간에게 되게 유해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전히 존재하는 우라늄 238은 방사능이 강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지만 미래에는 재처리 기술로 다시 연료로 쓰일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기물로 보이지만 사실 우라늄 238은 미래의 에너지 자원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라늄 238은 숨은 에너지의 보물입니다. 플루토늄을 만들어 에너지를 돕는 조연의 역할도 하고요.
핵반응을 조절해 안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미래엔 재활용 기술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점만 존재하는 건 아닌데요. 우라늄 238 활용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플루토늄 생성의 안전 문제입니다.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흡수해 만들어지는 플루토늄 239는 핵분열이 잘 일어나지만 고방사성 물질로 취급과 저장이 매우 위험하고 핵무기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어 핵 확산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연료 효율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경수로에서는 대부분의 우라늄 238이 실제로 플루토늄으로 변환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연료의 활용률이 낮고 많은 우라늄이 사용 후 핵연료로 남고 있습니다. 중성자를 빠르게 유지시켜 우라늄 238을 더 효율적으로 플루토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연료 사용률을 높이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처리 기술 고도화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다시 분리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방사성 폐기물 양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자원 재활용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준 냉각 고속로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발 중인 차세대 원자로들입니다. 우라늄 238 활용도를 높이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 중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라늄의 동위원소와 핵분열에 대해서 설명한 양하송 이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